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투자 인사이트에서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궤적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바로 인도입니다. 사실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인도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도가 향후에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것 같다는 건 본능적으로 뭔가 느끼죠. 그래서 오늘은 인도 투자에 대한 환기를 한번 해보고자 인도 현지에서 직접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서 CIO로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투자 자문사로 준비하고 계신 분을 모셔서 인도 현재 상황과 그리고 인도에서의 투자의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와주신 분은 김민수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CK의 이지인베스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지난 10여 년 동안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로 일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한국과 인도 기업에서 IPO와 펀드레이징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인도 핀테크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있으면서 글로벌 펀드들이 엄청난 규모로 인도에 투자가 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어떤 섹터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경험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은 인도, 사실은 저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인도 좀 지저분한 나라인데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물에서 뭐 벌레도 나오고 막 또 물에서 지렁이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좀 지저분한가 어떤가요? 사실 인도로 하면은 특히 이제 한국 분들 선입견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또 일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물은 사실 많이 오염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에 가서 맥도날드 가서 그 세트를 먹고 한 30분이 지났는데 열이 나면서 제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콜라 안에 들었던 그런 아이스가 문제였었고요. 저희 이 외국 사람들한테만 좀 문제를 일으켰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도 직원이랑 같이 인도 내에 또 출장을 다녔었는데, 그 출장하는 동안 인도 직원들도 그 수돗물을 안 마시더라고요. 항상 이제 물을 달라고 할 때 미팅 중에서도 생수, 그 보틀 안에 들은 생수, 병에 들어간 이 생수를 달라고 그렇게 이제 딱 요구를 했었고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뭐 또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뭐 카스트 제도인데요. 그 사실 제가 경험했던 대도시에서의 카스트 등급은 뭐 이런 등급이 있다라고는 못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로는 못 느꼈었고요. 뭐 시골에는 좀 심하다고 들었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는 인도도 그 경제력에 따라서 이런 등급이 나뉘는 게 아니냐. 우리나라처럼 요즘엔 사실은 돈 많은 사람이 상류층이고 없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인도도 좀 그렇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한, 이해가 못하는 수준의, 어떻게 보면 카스트 수준의 그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른 회사,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아니고 다른 회사의 CEO랑 같은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 운전기사가 이 운전을 못한다고 그 CEO가 그 기사의 뒤통수를 때리는 겁니다. 그 저는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이제는 인도가 경제력에 따라서 이런 카스트 이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대도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70년대에 그런 사장님들 많았어요. 야, 이 새끼야, 빡! 이런 거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놀랐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의료와 관련된 내용은 아무래도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의료 관련된 이런 선입견은 사실 맞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인도는 10,000명당 이 병상 수가 5개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도 100위권 밖에 아주 뭐 후진국 수준이고요. 의사 수는 인구 10,000명당 9명
전 세계 하위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의외로 또 약 많이 만들던데 신기하네요. 의료 기술이라든지 대학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크게 뒤처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도의 이 대학생 수를 보시면 네. 우리나라와 비교해봐도 그렇게 뒤지지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연간 보면은 현재 대학생 뭐 전체 수가 인도가 한 3,500만에서 4천만 수 그 사이라고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인도 인구의 한 3%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한국 같은 경우는 한 200만 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뭐 전문대까지 다 직업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한 4% 정도인데 인도가 3%면 그 인구의 3%면은 진짜 어마어마하시네. 그게 되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의학은 아니지만은 사실 아시다시피 글로벌 IT 기업들의 CEO가 인도 IIT 대학 출신이라는 건 아시죠? IRT가 인도 공과대학 맞습니다. 네. 뭐 우리가 아는 사티아라는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카드, 아도비 뭐 이런 등등의 실제 현재 IT 기업의 CEO들이 이런 IIT 이 대학의 졸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교육 수준은 굉장히 뛰어난데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못 산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못 삽니까? 뭐 예를 들어 자동차 보급률, 핸드폰 보급률 뭐 이런 것들로 따져 보면 좀 가늠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뭐 인터넷 보급률도 있고 그리고 은행,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융 소외층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전체 인구수의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인구수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네. 일단은 금융 소외층의 숫자가 10억 명이 넘습니다. 그 얘기는 전체 14억 인구 중에서 은행 거래를 하고 있는 인구수가 한 1억 명 수준밖에 되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인도 내에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네. 이 문제로 인해서 네? 인도 정부가 이제 또 이 정책을 많이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보급률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2, 3년 전만 해도 인터넷 보급률이 한 30% 수준이었는데 예. 현재는 한 50%가 넘은 상황입니다. 네. 한 55%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고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전체 인구 중에서 모바일폰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수는 11억 명 정도 되고요. 많이 쓰네요. 네. 근데 11억 명 중에서 피처폰 사용자가 6억 명 정도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지금 5억 명까지 올라왔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올라온 것도 인도 정부 정책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인도 정부가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2014년도 모디 총리가 처음 집권을 했을 때 이 메이크 인 인디아, 그러니까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만들겠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애플이라든지 IT 반도체 글로벌 제조업 업체들도 인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인디아. 그래서 디지털 인디아는 2015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인터넷 보급률이 아주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정책을 보면은 이 메이크 인 인디아 제조업 베이스, 이 제조업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이 목표로 이제 발표한 이 정책 배경에는 우리가 이전에 브릭스라는 펀드에 가입을 많이 했죠. 네네. 그래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근데 이 브릭스의 거품이 2010년도부터 좀 꺼지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 인도가 이 당시 제일 취약한 국가로 이제 분류가 됐었고요. 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인도 전체 GDP에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나 차지했고, 근데 이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했던 영향을 미쳤던 고용 부분에서는 30%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용 문제도 발생을 했었고 상품 무역 수지 적자도 이제 커지다 보니까 2014년도부터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정책을 통해서 글로벌 투자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효과는 지금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한마디로 좀 후진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은행 거래하는 사람 1억 명밖에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진짜 먼 나라구나, 아직 발전과는 정말 거리가 동떨어져 있구나 하는데, 또 의외로 핸드폰 보급률은
좀 높아요. 물론 피처폰이긴 하지만은 피처폰까지 합치면 거의 10억 명이니까 이제 뭐 시간 문제인 거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극빈자들을 제외하고는 핸드폰을 웬만하면 다 쓰는 상황으로 바뀌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면은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 기회가 많을 수 있겠네요. 인도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우선은 이런 인터넷 보급률이 이제 빨라진 이유가 지오라고 하는 신생 이동통신업자가 이제 2015년도부터 영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 다들 알고 계시는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가 무케시 안바니라고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그룹의 이제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2조짜리 집에서 하시는 분. 네, 맞습니다. 네. 큰 빌딩이 집 있는 분. 네. 그래서 이 지오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 보급이 빨라졌고 왜냐하면 이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이제 무선 인터넷을 서비스하다 보니까 네. 이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지금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핀테크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기업들이 인도 정부가 지금 골머리 앓고 있는 그런 10억 금융소외층들 네. 이 부분까지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진도는 뻔히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도 크레딧 카드 같은 게 거의 없었고 현금 거래하다가 이제 아예 크레딧 카드 건너뛰고 알리페이, 그 텐센트의 위챗페이 이런 걸로 넘어가면서 결제권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또 이제는 은행권까지 진입을 하면서 NT 파이낸셜까지 하려고 하다 이제 상장을 실패한 그런 상황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릴라이언스 그룹의 그 자회사겠네요. 일종의 그 얘기했던 그 회사가 그렇게 공짜로 할 때는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깔아가지고 자기네가 시장을 다 먹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럼 돈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공짜로 깔아줘? 사실 이제 지오는 이제 뭐 물론 모기업의 이제 이 지원도 받겠지만은 페이스북 등 이제 글로벌 뭐 기업가 투자자로부터 이제 엄청난 펀딩을 받았고요. 네. 뭐 이를 통해서 지금 인도 전역에 서비스를 하고 있고 네. 우선 이제 이런 네트워크가 깔리면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인프라를 지금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핀테크들이 성장하고 있는 지금 프라임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두드러지고 있는 기업이 페이티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이 사실 인도가 현금 사회였거든요. 네. 인도 이 영토가 워낙 넓고 인구가 이제 퍼져 있다 보니까 실제 이 은행들의 지점이나 ATM이 커버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현금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 사용자 수가 사실 뭐 6, 7천만 명 정도밖에 되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도 인구 수가 14억 명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뭐 거의 뭐 6, 7% 정도밖에 되질 않는 수준이죠. 그럼 뭐 이런 핀테크 지금 이제 페이티엠이라는 핀테크를 이용해서 대도시 대부분의 상점에서 뭐 너무 작은 상점 빼고요. 대부분의 상점에서 결제를 할 수 있고요. 미국처럼 중국의 알리페이처럼?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페이티엠이 네. 2015년도에 알리바바로부터 이제 큰 투자를 받았습니다. 아, 네. 그 당시 이제 알리바바 이 투자를 받고 지분 40%를 넘겼고요. 어허. 그 당시 이제 알리바바의 그런 그 기업 경영 노하우를 전략을 받은 이 전수를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엔트그룹이 하고 있었거나 하려고 했었던 그런 그 결제부터 시작해서 대출, 보험, 그리고 자산 관리 뭐 이런 류의 이제 사업들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커머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가 한 5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서 이 페이티엠에 다운로드 받은 숫자가 4억 명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80%가 넘는 인구 이 스마트폰 사용자가 거의 페이티엠을 거의 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뭐 현금보다 훨씬 더 위력적인 네. 페이먼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페이티엠이 올해 상장될 예정입니다. 네. 네. 그 현재까지 알리바바 등으로부터 이제 투자를 한 30억 불 정도 받았고 현재 이제 가치는 한 150억 불 이상으로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데 상장이 되면은 300억 불, 300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좀 넘죠? 네, 33조? 33조 5조 이렇게 네네. 되죠.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시장의 크기라든지 제가 이제 직접 가서 경험했던 그런 것을 바탕하면은 사실 이 회사가 지금 싱가포르 베이스의 C라는 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보다 더 쌀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인도는 이제 이 시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이 회사의 실적이 되는 가장 핵심 사업은 대출입니다. 이게 사실 엔투그룹이 했던 방법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인도 가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지역 내에 론샥이라고 하는 대출 상호라고 하는 이 지역 대출업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 한 달에 대출 이자를 30% 이상 받고요. 우리 옛날에 동네 사채업자들이네.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걸 안 쓸 수 없는 게 이 신용 등급이 없고 은행 거래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런 핀테크들이 이 페이티엠이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앱을 까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이 스마트폰 사용자가 내 앱 말고 다른 이 페이티엠 앱 말고 또 다른 어떤 앱을 깔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어디서 어디로 문자를 보내고 정기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이런 사람이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쉽게 얘기해서 페이티엠 자체 신용평가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지금 대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 사업이 지금 이제 핵심 성장 사업이 되고 있고 이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경제가 발전이 되고 시장이 성숙이 되면 이제는 여기서부터 보험이라든지 이커머스 그리고 자산 관리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도는 이제 조금 더 확장되는 통신 그 서비스망 그리고 또 좀 더 확장되는 휴대폰 사용자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으니 거기서 열릴 시장이 상당히 크겠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인도말이 되거나 이렇게 통하는 분들은 그 스마트폰 앱을 잘 만들어서 깔기 시작하면은 인도 시장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분명 인도에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 이제 언어를 말씀하셨는데 인도말을 못 하시더라도 사실 이 한국에서 대학 나오셔서 영어 가지고 인도에서 되게 성공적으로 사업하시는 한국 이 기업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인도에서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핀테크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사실 이 인도인이 아닌 이 유럽계 CEO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영어가 조금 되시고 그리고 이제 자신감만 있으면은 지금부터 또 인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투자 기회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듣는 순간 돈만 많으면 할 게 많네요. 왜냐하면 택시 앱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언어 안 통하더라도 우리처럼 우버나 이런 거 요즘 카카오처럼 도착지 딱 찍으면 타면은 자동 결제해놓으면 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장은 이제는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는 그런 시장이 인도다라는 거고 성장 속도가 많이 빠른가요? 계셔 보니까? 네. 성장 속도가 사실 그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 성장 속도가 높은 한 자릿수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좀 5% 미만으로 떨어지긴 했지만은 다시 이제 반등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글로벌 투자가 엄청난 속도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작년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도의 투자는 전년비 대비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증가가 됐던 국가는 사실 인도하고 중국이 유일한데 그 중에서 인도만이 두 자릿수 성장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기회는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이제 주로 금융권 쪽 그 스타트업에서 일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의 그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고 들어봐도 거래 계좌 자체를 그렇게밖에 안 갖고 있으면 향후에 그 온라인으로 거래 계좌 터주고 해서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인도가 되긴 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이렇게 인도 기업 중에 본인이 유망하게 보시는 거 이건 투자 추천이나 그 매도 추천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니고요. 이런 기업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라는 개념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핀테크 기업 중에서 선두주자인 페이티엠. 아직 비상장이. 네, 올해 상장이 된다고 하면은 이 회사 분명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걸 뭐 추천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인도의 금융 쪽에 익스포저를 굳이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ETF는 있습니다. 그래서 니프티 인디아 파이낸셜 ETF라고 미국 상장된 ETF가 있는데 미국에. 네. 그래서 ETF가 지금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HDFC라고 하는 이 온라인 뱅킹 비중이 80% 이상인 그런 인도 이 대형 은행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ETF가 ICICI라고 하는 또 대형 은행인데 이 은행이 또 이 핀테크 등 스타트업에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간접적인 이제 이 수혜는 받을 수는 있겠죠. 네네. 네. 어쨌든 인도 사람들이 좀 그렇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우리처럼 또는 동아시아 쪽의 국가처럼 빨리 발전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일반인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드는데 말이죠. 그 무엇보다도 이제 인도 정부의 이 정책이 또 이제 뭐 사람을 끌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모디 총리의 집권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이 제조 부흥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인터넷 속도를 지금 높이는 네. 뭐 디지털 이런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정책이 실제 경제에 파급 효과가 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인도의 또 인구 구성비가 아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체 인도가 인구수가 14억 명인데 이 중에서 35살 미만의 인구수가 뭐 65% 가량 되더라고요. 베트남하고 비슷하네. 네. 네. 그래서 엄청난 소비 시장이 있는 겁니다. 네네네. 엄청난 소비 시장이 있고 동시에 이 고용 공급 시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나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국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가볍게 했는데 시간이 그럼 휙 갔어요. 우리가 워낙 인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렇게 그 인도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인도까지도 투자를 한번 열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오래된 기업들, 일라이언스 같은 오래된 기업들도 있지만 새로운 스타트업 쪽에 성공하는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 크게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근데 저희 채널에서는 주로 이제 안정된 회사를 투자해라 이런 게 이제 주 모토라서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고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운영하고 있는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네, 현재 뭐 CK의 이지 인베스트 CK 이지 인베스트. 네, 이지 인베스트 한글로 이제 치시면 되고요. 이지 인베스트만 쳐도 나오나요? 네, 한글로 이제 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인도 스마트폰 성장에 따른 이 수혜를 또 애플이 많이 가져갈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실적 영향도 제가 또 올려놨으니까. 근데 애플 많이 씁니까? 애플의 그 시장 점유율은 제가 알기로는 5%가 그렇죠. 비싸서 못 사. 되질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로엔드 애플 폰을 지금 이제 많이 팔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그 애플이 자체 내에서 생산을 하기보다는 수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해외에서 제조가 돼서 수입되는 이 폰에 대해서는 인도 정부가 30% 세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과 같이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는 걸 보고 애플이 지난 한 2년 동안 뭐 조립 회사인 뭐 위스트론 등을 통해서 이제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에 이제 직접 들어가려고 하는 거군요. 네. 거기까지 들어오면 삼성은 더 어려워지네. 중국 폰을 거의 다 많이 쓰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중국 폰을 많이 쓰지만은 그 아시지만 지금 이제 반중 또 감정이 국경 문제 때문에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최근에 또 들어보면은 인도 정부가 그 이 반도체 기업들을 인도 내에 직접 이제 제조 시설을 좀 설비를 해달라는 그런 이제 러브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서 생산이 되면 이제 이 인도 내 스마트 공장들이 그거를 꼭 써야 되는 쿼터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국의 의존도를 지금 줄이려고 하는 게 보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스마트폰 사용자 뭐 샤오미 같은 그런 폰들도 그 실제 이제 삼성폰이라든지 뭐 또 다른 폰들로 이제 옮겨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빠른 시간으로 자 인도 투자에 대한 환기를 하는 차원으로 인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성장해가고 인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 준비가 된다면 세계로 투자를 확장하는 거는 우리의 알미 확장됐을 때 확장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해봅니다. 투자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김민수 대표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